대검 현장 상황 들으셨는데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처음의 징계 처분과 정직 2개월의 수위와 관련해 인권사법팀 이재옥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예. 지금 2개월 자체가 생각보다 좀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낮았습니다. 좀 징계 수위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라는 강수를 뒀기 때문에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관측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론은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윤 총장 측도 어젯밤 징계회의장을 나서면서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징계 수위에 대해 오전에 물어봤는데 정직 2개월에 대한 평가는 약하거나 아니면 적정하다 이런 의견들이 엇갈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징계의 어떤 수위도 관심사였지만 징계 사유에 대한 부분도 대단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어제 심의에 출석하면서 혐의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고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기자들한테 말했었는데요. 윤 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이에 따라서 이제 징계에 대해 판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윤 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당초 밝혔던 징계 혐의는 모두 6가지였습니다. 징계에는 이를 더 세부적으로 8가지로 나눴었는데요. 징계 사유로 있다고 본 건 8개 가운데 6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4개, 그러니까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그리고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4가지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그리고 감찰에 불응하며 감찰을 방해한 건 징계 사유는 되지만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8개 사안 혐의 가운데 4개를 인정받은 건데 추 장관은 전에 그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혐의가 심각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개수와 상관없이 비혐의를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판단이 어떻습니까? 징계의 판단은. 네네. 예. 징계위가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결론을 낸 만큼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려고 여러 경로를 통해 물어봤지만 아직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답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7년 전에도 윤 총장이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보고 누락 이유 등으로 정직 1개월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정직 2개월이 중징계에 해당되는 만큼 징계위에서는 혐의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해 아마 판단했을 걸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직 2개월 그 결정 과정 자체에 굉장히 진통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네, 어제 오전부터 신문을 시작해서 징계위가 증인 신문을 끝낸 게 저녁 7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잠시 먹은 뒤에 밤 9시부터 징계 여부와 그리고 수위에 대해서 징계위원 사이에 토론에 들어갔고 결론이 나온 게 오늘 새벽 4시쯤입니다. 그러니까 7시간 가까이 징계 여부와 그리고 수위에 대해서 징계위원 사이 토론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징계 심의를 마치고 그리고 징계 의결을 하고 오늘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양정일치가 안 돼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징계위원 사이에서 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가 적절하느냐 이견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용구 법무차관도 위원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 수위에 대한 고심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통 징계 수위를 정할 때 과반수에 이르지 않으면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는데요.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내렸다는 건 징계 수위에 따라 향후 벌어질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그 말이 눈에 띄는데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징계위원들은 정치적 결정이다. 그리고 결론을 정해놨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며 반박했는데요. 윤 총장 측이 징계 자체가 누명이고 절차가 위법 부당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벌어질 법적 소송에 대비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 측이 예고한 징계 소송에서 승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인데요. 정직 2개월이면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투더라도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그러면서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건 이제 향후 과정인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추 장관이 제청했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왔죠 아직?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추 장관에게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을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추 장관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에 들어갔는데요.
청와대가 당초 징계위가 의결한 대로 수용을 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만큼 추 장관이 재청을 하면 징계위가 의결한 정직 2개월을 그대로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재청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윤 총장의 징계가 확정되는 만큼 윤 총장은 오늘은 일단 대검에 출근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다만 앞선 보도에서 보셨듯이 윤 총장은 이번 징계 결정이 불법하고 부당한 조치고 법에 따라 바로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 징계가 확정되면 윤 총장 측도 구체적인 방침을 다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에 직무정지에서 복귀했으니까 지금 며칠인가요? 대략 한 보름 만에 다시 직무정지가 된 건데요. 네네. 내부 반발 좀 있죠? 지금 이미? 예, 맞습니다. 일단 오전까지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큰 실망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치권 중심으로 떠돌던 정직 처분설이 현실화된 것으로 답이 이미 정해져 있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징계협의 모두 근거가 약한데도 정직 2개월의 결론을 내린 건 짜맞추기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정의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그렇게 공정을 외치더니 결국은 답정너였다고 글을 올렸고요. 문 대통령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호소도 나왔는데요. 수원지검 김경목 검사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내리지 않도록 대통령이 숙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재가 여부에 따라 검찰 내부의 반발 또는 동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직무 정지되면 당장 어떤 여러 가지 수사 방향에 약간 영향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윤 총장이 지난 1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챙겼던 검찰 수사가 월성원전 1호기 수사였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도 윤 총장이 직접 사건을 챙기며 지휘할 만큼 관심이 컸기에 윤 총장이 직무 정지가 되면 향후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일단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긴 내용을 겪었던 검찰 조직의 안정성 회복 등을 명분으로 추미애 장관이 대폭 물갈이 인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지혁 기자 수고했습니다.